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전시일 텐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5월 1일부터 약 4달 동안 진행하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인투 더 미스입니다. 제가 개막일 주말 오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려면 웬만하면 평일 이용하시고 주말에 가시려면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자타공인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화풍이 계속적으로 변했죠. 그가 1973년에 91세로 생애를 마감하기 전까지 약 5만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런 대가들의 전시일수록 이 전시 기획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나 해외에서 피카소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전시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전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점은 프랑스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에 진품 110점을 가져와서 전시한다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진품을 전시하지 뭐 다른 걸 전시하나? 많은 비율로 어떤 전시들에서는 이 진품이나 아니면은 에디션 판화가 아닌 프린트 아니면은 심지어 위작도 전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피카소의 진품 110점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 전시의 부제이기도 한 그의 신화 속으로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일종의 회고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있었던 피카소와 큐비즘 그런 전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테마별 연대기적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획 의도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시는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인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혁명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죠. 근데 태어난 곳은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곳입니다. 20세를 전후해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파리로 여행을 왔다가 첫 전시도 하게 되고 그리고 1904년에 이 프랑스 파리의 세탁선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 만난 첫 번째 연인이 바로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여성이에요.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서 그의 장미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입체주의 시작을 알리는 1907년작 아비뇽의 처녀들도 바로 이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1908년에 만들어진 인물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누드입니다. 이 작품도 아비뇽의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세잔적 입체주의 특징을 보이는 조금 투박하긴 하죠. 네, 그런 입체주의 특징을 가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갔을 때 피카소 미술관에 갔었거든요.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들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게 피카소가 20세 이전에 이미 고전주의 화풍을 다 습득을 했다. 그리고 라파엘로만큼 그릴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작품들을 봤는데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아카데미적인 화풍으로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아카데미 화가로서 성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와서 이런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서로의 회복, 고전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영향입니다. 네, 이때는 피카소가 세계 1차 대전 즈음에 징집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무용수 올가 코클로바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했는지 1918년에 파리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돼요.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죠. 이 당시에 한 7, 8년 정도 피카소가 신고전주의의 대가인 앵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향 자체가 좀 고전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이 영향이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체류 그리고 올가 코클로바와의 결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바로 피에로 복장을 한 폴인데요. 이 폴이 올가와 피카소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물씬 풍겨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보시다시피 입체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평면을 중심으로 원근을 배제하고 대상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드러나는 그런 전통 고전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띤 작품들도 있는데 전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 볼라르 연작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문으로는 스위트 볼라르입니다. 이 볼라르는 피카소의 작품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랑스 파리의 화상 이름인 볼라르를 지칭하고요. 1930년대에 볼라르의 주문에 의해서 피카소가 애칭판화 연작을 제작했는데 바로 이것을 스위트 볼라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잠든 미노타우루스를 지켜보고 있는 여신 차림의 마리 테레즈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소 괴물이에요. 몸은 인간인데 머리가 수컷, 소로 이루어져 있고 크레타 섬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진 이 괴물은 인간을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인지 피카소가 자신을 미노타우루스와 동일시해서 작품에 많이 등장시키고 1930년대 중반에 이 신화적 소재를 작품에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피카소는 그의 어떤 내적인 강렬한 욕망 그리고 폭력성을 이 미노타우루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에 대한 이런 양가적인 감정들이나 행동들이 바로 이 미노타우루스를 통해서도 또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은 피카소가 45살에 28살 연하였어요. 이 두 사람은 또 사랑에 빠지는데 근데 문제가 이때는 이미 피카소가 올가와 결혼을 하고 5살의 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 근처에 이 마리 테레즈와의 거처를 마련하고 8년간 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 테레즈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후에 제가 5부에서 피카소와 여인들 이 시기에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다음은 도자기 작업입니다. 피카소는 도자기 작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을 했는데 그의 대부분은 프랑스 남부의 발로리스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어요. 1955년에 프랑스 칸느로 이동하기 전까지 약 4,500점 정도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양이죠. 작품을 제가 많이 전시장에서 봤는데 그 중에서 자코메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염소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전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번째 테마는 바로 피카소와 여인입니다. 피카소는 화풍이 다양했던 만큼 여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굉장히 변화무쌍했던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3명의 여인들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만 총 7명의 연인이 있었죠. 2명의 부인을 포함해서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이 보실 여인은 바로 마리 테레즈일 텐데요. 이 마리 테레즈는 볼라르 연작에서 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 완성도 있는 입체주의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마리 테레즈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포즈 자체를 보시면 오른쪽 팔은 의자에 걸치고 왼쪽 팔은 이렇게 뺨에 갖다 대고 있죠. 이게 전에 말씀드린 신고전주의의 대가 앵그르가 좋아하던 포즈인데요.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조금 더 보시면 배경 자체가 좀 단순한 색감과 직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대상은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관능적인 마리 테레즈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파란 모자를 쓴 여인의 상반신인데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와 결별하고 도라 마르라는 여성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데 이 도라 마르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즈음이에요. 배경 자체가 황금색이고 차분하고 단조로운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인지 우아하고 담담한 느낌을 주는 마리 테레즈의 초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작품이죠. 공통적으로 이 여인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한 화면에 여인들의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슬프고 되게 들떠있으면서도 뭔가 상념에 빠진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피카소 미술관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가 제클린 로크 그러니까 2번째 부인을 그렸던 그림을 제가 하나 사왔는데 그때 이 여인에 느껴지는 양면적인 감정이 너무 빠져가지고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이 작품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1951년작인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사실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의 구도가 에드와르 마네나 아니면 프란시스 고야 같은 대가들의 구도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대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제가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한 재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이 새로운 거를 완전히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얼마만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정입니다. 피카소는 이제 말년을 자클린 로크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프랑스 남부의 칸느라는 곳에서 빌라를 얻어서 이곳에서 쭉 생활을 하고 굉장히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했던 작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두아르 마네뿐만 아니라 니콜라 푸생, 들라크루아, 그리고 다비드 같은 대가들의 작품들을 재해석해서 많이 만들어내는데, 전시장에서 이 작품들 개수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대형 작품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사실 이 피카소를 설명드리기에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알고 들어가면 전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르크로비지에나 아니면은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대가들이 정말 사랑했던 피카소입니다. 네, 정말 예술가들의 예술가죠. 이번 전시는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전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술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였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